아까 발제자께서 남한산성 얘기부터 논의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라고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남한산성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역사의 전개, 이걸 볼 때 당시에 이제 명청 전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으로서는 과연 4대의 대상이었던 명을 따를까 아니면 새로 부상하는 신흥 대국인 청을 따를까를 두고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죠. 근데 결국은 그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을 도와서 일본을 격퇴시킨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강해지는 바람에 결국은 청의 공격을 받은 것이고 결국 무력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중국은 지금 명청 전환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미중 관계가 이렇게 세력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대사도 1, 2년 전에 공공연히 그렇지 않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교훈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따르라. 라고 중국 대사는 분명히 한국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세력전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볼까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저로서는 당장 이렇게 세력전이가 벌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데도 뭐 앞으로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고 군사적 격차까지 좁히는 데는 2, 3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족이 지배하는 중국은 그렇게 군사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고나 만주족이 지배하는 중국이 군사대국이고 팽창주의적이었지. 그러면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은 군사적 대국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시점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세계는 요즘 뭐 가끔 어떤 국제정치학자들은 말하는데 뭐 한 국가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시스템보다는 뭐 신중세처럼 뭐 도시나 아니면 뭐 여러 세력들이 세계를 균점하는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이 좀 재미있게 벌어지는 유동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변화할 거라고 하는 쪽에 저는 오히려 한 표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여기 좀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아니고 고려대 아세안 문제 연구소 교수입니다. 제가 있는 아세안 문제 연구소가 주로 동북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저희 연구는 안보 분야에서 시작됐지만 제가 소속 기관이 아세안 문제 연구소이다 보니까 주로 지금 제 연구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공동체 그러니까 한중일 협력을 어떻게 잘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협력을 어떻게 할까에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도 좀 글로벌한 시각도 보지만 어떻게 사실 동북아에서 어떤 공동체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줄곧 냉전 이후에 동북아 공동체를 얘기하고 또 중견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얘기해 왔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안보 공약이나 동맹이 물론 절대적으로 기초지만 결국은 우리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맞닥뜨리면서 살아야 되는 국가인데 현재 지금 특히 박근혜 정부가 겪은 어떤 외교 안보 위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사드 때문에 경제 제재를 취하고 그리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뭐 저렇게 지금 한국에 대해서 공공연히 비난을 하는 상황. 마치 뭐 대사가
대사를 귀임 조치했다가 대사가 다시 돌아오면서 외교 관례에도 안 맞게 대통령하고 면담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아주 뭐 과거하고도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은 외교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 내부의 어떤 내부 정비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동북아 공동체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특히 뭐 지금 쟁점이 되는 사드 배치나 전쟁 가능성, 대화 가능성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강의도 하고 발표 가끔씩 하는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완치한 중국 국방부장이 그뭐 2년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다시 재개함으로써 사실상 사드 문제에 따른 어떤 외교 마찰, 경제 제재가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오늘 조선일보 사설 같은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방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사드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인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명시해 달라. 뭐 이런 정도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경우고 이제 한국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제 생각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이유는 뭐 분명히 북핵, 북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안보의 이익을 침해한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전략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ABM 조약이나 이 미사일 디펜스 이런 미사일 방어나 이건 강대국들 사이에는 엄청나게 전략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보십시오. 당연히 레이더 문제도 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중이 전쟁을 하는 경우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사드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시켰는데 당연히 이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인데 우리가 지금 대놓고 대통령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아마 방중 시에 한국이 어쨌든 중국의 안보적 불안이나 이 부분에서의 어떤 근심을 우리가 이해한다 정도의 어떤 립 서비스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외교적으로 잘 무마시켜서 중국이 경제 제재를 어떻게 보면 처리하도록 하는 게 당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미 간에는 뭐 엄청난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한중 간에 어떤 대화가 있냐? 뭐 저보다 전문가들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 현재 지금 차관급 전략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더 격상시켜서 그리고 다양한 물밑 채널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특히 동북아는 중국이 사실상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과의 채널이 너무 약하다. 흔히 뭐 박근혜, 시진핑 특히 천안문 광장의 막루에 올라갔던 그 이미지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많이 넓히고 관계를 돈독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아까 토론자나 발제자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전쟁 가능성은 사실상 한국이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 정부가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나선 상황에서 과연 전쟁이 벌어질까?
결국 뭐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을 선제 공격할 이유도 없고 미국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시작한다는 건 무리한 것 같은데 아까 남한산성 그 시기와 혹은 그 이후에 1910년대의 조선과 비교해서 한국의 차이는 당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보적으로 취약한 국가였고 사실상 1910년대는 거의 실패 국가 수준이었습니다. 조선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발표자가 지적하신 대로 세계 10위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재평가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럼 이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미래에 벌어질 것인가? 결국은 중국이 지금 점차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김정은의 방중을 지난 5년, 6년 동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과거의 4대 관계에 비추어 봐서도 중국이 엄청나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정말 1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은 어쨌든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결국은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하면서 결국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의 좋은 관계라는 건 현재의 어떤 단순한 외교적 관계보다는 좀 더 나아간 어떤 공동체, 어떤 통합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그 주변에 어느 국가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한편 일본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때 누가 가장 수혜자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쟁으로 파괴된 결국 일본이 한국 전쟁에 어떻게 보면 도움으로 엄청난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었죠. 뭐 이런 여하튼 일본의 판단에 대한 변수들도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과 동북아 공동체라는 어떻게 보면 양축을 잘 맞춰서 우리의 중견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